친밀한 순간에 왜 어떤 여성들은 조용히 침묵하고 또 어떤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까요? 단순한 취향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하면서 늘 같은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한 여성은 옆집이 신경 쓰일까봐, 아이들이 들을까봐 애써 숨을 죽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침묵을 흥미가 식었다는 신호로 오해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그 작은 오해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순간이 됩니다. 남편은 서운해지고 아내는 더 움츠러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서로의 마음은 가까이 있지만 몸과 몸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제 끝난 걸까? 우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웃음 대신 침묵이, 설렘 대신 거리감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순간이 가장 아프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조용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소리, 그 반응은 절대 부끄럽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가장 본능적이고 진실한 신호입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신 후 저절로 아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은 감정과 호흡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저절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내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음이 열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쪽에서 우리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분명 새로운 길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주제가 나와 맞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나누고 있다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여성들은 목소리를 감추고 어떤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표현할까요? 바로 다음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답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사실 이 반응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놀랍도록 정직한 몸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면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죠. 이때 저절로 헉헉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을 벌컥 들이켜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아 하고 탄성이 나옵니다. 의도한 것도 연습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친밀한 순간의 소리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횡격막과 성대가 함께 움직이면서 몸은 저절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숨기려고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신호인 것이죠. 인체는 아주 정교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뇌에서 받은 감정 자극이 신체에 전달되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근육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호흡 패턴이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목과 가슴의 근육이 더 크게 개입하고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키며 독특한 리듬을 만듭니다. 결국 이 소리는 단순히 목소리가 아니라 심장 호흡 근육이 하나로 어우러져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소리를 내는데 왠지 영화에서 본 걸 흉내 내는 것 같아서 당황했습니다. 바로 박영호 씨 62세, 은퇴한 우체국 직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반응이 어쩐지 인위적으로 느껴져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몸의 작동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럼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였군요. 그제야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오해가 풀리자 두 사람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결국 소리를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부부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성의 신체는 특히 호흡과 감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빨라질수록 호흡은 더 깊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질수록 성대는 더 쉽게 울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감정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기쁠 때 웃음이, 슬플 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듯 친밀한 순간의 소리도 억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느끼던 수치심이나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특별한 훈련이나 흉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몸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소리가 단순히 심장과 호흡, 근육이 함께 작동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단순한 생리적 반응만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금도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정자 씨, 58세, 전업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모르게 숨소리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마음을 더 잘 읽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흉내처럼 보일까봐 늘 부끄럽고 걱정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다정하게 당신 지금 많이 편안해 보인다 라고 말해주자 마음속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남편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가 부부 사이의 대화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준 분도 있었습니다. 박미순 씨 61세, 시장에서 채소 가게 운영은 늘 바쁜 생활 속에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했고 그래서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가 크든 작든 있든 없든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설명드리자 박 씨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후에는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순간의 편안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남편과의 시간이 더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나오는 또 다른 형태의 표현입니다. 웃음이 단순히 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즐거움의 증거이고 한숨이 단순히 공기를 내뱉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드러내는 신호인 것처럼 친밀한 순간의 소리도 기쁨, 편안함 혹은 긴장을 담아내는 마음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흉내로 오해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여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고 깊어집니다. 결국 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해의 씨앗이 될 수도 사랑을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소리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순간 소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 소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표현되던 이런 반응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마주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이상한 걸까? 혹시 우리 관계가 끝나가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나이와 함께 호르몬 변화라는 큰 파도를 겪게 됩니다. 젊을 때는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분비되어 몸의 민감도와 부드러움을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50대 후반, 60대에 들어서면 이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면서 점막의 수분이 예전만 못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힘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단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유대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도 변화하면서 예전처럼 강하게 연결감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왜 예전처럼 설레지 않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분 중 한 분이 바로 신영자 씨, 64세,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에 큰 걱정을 안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도 숨소리도 힘차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작아지고 약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목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호르몬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영자 씨께 간단한 호흡 훈련과 발성 연습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고 저녁에는 에오와 같은 모음을 천천히 소리내어 발음하는 연습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호흡과 발성을 연습하니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고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와 호르몬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이 새로운 리듬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지혜롭게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하려 애쓰기보다는 지금 나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주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몸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고 함께 맞춰간다면 두 분 모두 예전보다 더 깊고 편안한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호르몬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듣고 자란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옆집 신경 써라. 어린 시절부터 이 말은 마치 생활 규칙처럼 우리에게 새겨졌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높이면 남들이 들으려는 걱정이 따르고 웃음소리가 커도 체면이라는 단어가 뒤따릅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단순히 예의범절을 넘어서 부부 사이의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깊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일상화된 지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구조 속에서 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게다가 3세대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아랫방에는 부모님이, 윗방에는 자녀가 있는데 누가 마음 편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은 특히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스스로를 자꾸 억누르고 결국 말해야 할 순간에도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 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김민정 씨, 46세 간호사로 병원에서 늘 긴장된 환경에 시달리던 분입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의 고통과 응급 상황을 감당하다 보니 집에 돌아와서조차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대화를 시도해도 그녀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거나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편히 소리내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없었던 겁니다. 아파트 벽 너머로 들릴까 혹은 시댁 식구가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늘 그녀를 짓눌렀던 것이죠. 이런 심리적 억압은 단순히 감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호흡을 얕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이완되지 못하고 목소리도 점점 작아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여성은 성대 근육의 긴장이 증가해 말소리가 약해지고 건조감까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즉, 문화적 압력과 환경적 제약이 결국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민정 씨는 어느 날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퇴근 후 곧바로 방에 들어가던 습관을 바꾸고 거실에서 5분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이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긴장을 풀었고 그 후에 남편과 나눈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몸을 풀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목소리도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비슷한 이야기는 남성들에게도 있습니다. 58세, 은퇴 직장인 이정호 씨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려 해도 혹시 아이들이 들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결국 그는 필요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서로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내와 산책을 나갔을 때 집 밖이라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자주 밖에서의 대화를 시도했고 점점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눌린 환경이 만들어낸 침묵은 단순히 성격 탓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와 주거 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해답이 열립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환경적 문화적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압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작은 습관과 공간의 변화를 통해 벗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못된 믿음과 습관, 그리고 눈치 보며 따라했던 행동들이 오해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오해가 더 쉽게 쌓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4가지 실수를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영화나 드라마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스크린 속 장면들은 대부분 과장되고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대로 따라하면 어색함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는 순간도 영화에서는 눈빛과 배경음악이 완벽하게 받쳐주지만 현실은 퇴근 후 땀이 밴 손과 피곤한 얼굴일 수 있죠. 이런 간극은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왜 갑자기 저럴까 하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조용히 있으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상대에게 나는 관심 없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병호 씨, 66세, 택시기사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내가 말이 없으면 흥미가 없구나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긴장 때문에 입을 다문 것이었죠. 이병호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냥 괜히 실수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래요. 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오해가 얼마나 큰 벽을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몇몇 분들은 목소리나 반응이 클수록 만족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억지로 낸 소리, 과장된 표현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상대방은 나 때문에 억지로 저러나 하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소리는 크기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작은 한숨이나 조용한 미소 속에서도 충분히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꺼내면 분위기만 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의 이야기를 피하면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긴장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 불편함은 2배로 커집니다. 반대로 괜찮아? 혹시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어? 라는 한마디만 건네도 긴장된 마음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4가지 실수는 생각보다 흔하고 또 생각보다 큰 오해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부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흉내내거나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불안이 커지고 결국 서로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저 김혜진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대화도 없고 신호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와 신호는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작은 습관,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로 오해 없이 편안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대화가 막혀버렸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우린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사실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단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바람을 나누지 못하고 앞으로의 약속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소통의 틀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름하여 느낌, 바람, 그리고 약속입니다. 먼저 느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난이 아닌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은 늘 무뚝뚝해라고 하면 방어심이 생깁니다. 반대로 같이 천천히 호흡하니까 편안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압박이 아닌 안도감을 느낍니다.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눈 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그냥 조용히 손만 잡고 싶어요. 혹은 당신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상대방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죠.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작은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는 내가 먼저 마음을 표현해 볼게요. 혹은 오늘부터는 우리가 서로 불편할 때는 손을 살짝 잡기로 하자. 이런 약속은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식을 권 씨 부부, 남편 60세, 아내 58세에게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오랫동안 서로의 침묵을 오해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조용함을 흥미 없음으로 아내는 남편의 무뚝뚝함을 거절로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느낌, 바람, 그리고 약속을 연습하면서 두 분은 아주 단순한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천천히, 깊게, 짧게라는 합의된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긴장되거나 불편할 때 이 세 단어를 신호처럼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오늘은 천천히라고 말하면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짧게라고 하면 남편은 이해하고 속도를 늦추었죠. 그 결과 더 이상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대화는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이 세 단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부드럽게 연결해준 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의 핵심은 거창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 약속을 더하는 것. 이 단순한 과정이 수십 년 쌓인 오해를 녹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작을 어디서 할지 모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단계만 기억하셔도 부부 사이의 침묵은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박인철 씨 72세, 은퇴한 버스 기사. 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의 시간이 늘 어색했다고 합니다. TV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자꾸 신경이 곤두서더랍니다. 이 나이에 무슨 준비까지 하냐라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작은 습관을 바꾸고 나서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바로 음악을 살짝 틀고 두꺼운 커튼을 치는 것. 단지 그 두 가지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심지어 아내가 우리 다시 마흔으로 돌아간 것 같아 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인철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작은 준비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이죠.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가까워지기 전 단 몇 분의 준비만으로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저는 환자분들께 늘 4가지 습관을 권합니다. 첫째, 호흡입니다. 인철 씨도 처음엔 호흡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했지만 4-6 호흡법을 배우고 나서 아내와의 시간이 더 차분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코로 4박자 들이마시고 6박자 내쉬는 단순한 호흡. 불과 3분만 해도 심장이 안정되고 뇌는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덕분에 몸이 긴장을 풀고 따뜻하게 반응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목소리 준비입니다. 가까운 순간 목소리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인철 씨는 호흡 연습 후 가볍게 허밍을 하거나 책을 한두 줄 읽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며 목소리 톤이 낮아졌고 아내에게 건네는 말이 훨씬 따뜻하게 전달되더랍니다. 셋째, 목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와 목이 쉽게 굳어 순환이 막히는데 인철 씨는 매번 아내를 만나기 전 어깨를 크게 돌리고 목을 좌우로 기울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과 2, 3분 동작만으로도 상체가 가벼워지고 혈류가 살아나며 그 따뜻한 순환이 친밀한 순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넷째, 공간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인철 씨의 변화가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다. 예전엔 TV를 켜둔 채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은은한 조명 하나만 켜고 음악을 살짝 틉니다.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커튼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장치가 되었죠. 아내가 훨씬 편안해 보였고 저 역시 집중이 잘 됐습니다. 인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호흡, 목소리, 스트레칭, 공간. 이 네 가지만 챙겨도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소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호가 평소와 다르고 오래 지속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아내분을 향한 안내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들께는 곁에서 그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고 함께 손잡아주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비인후가적 신호입니다. 아내가 최근 들어 목 통증이나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또 숨을 들이쉬거나 소리를 낼 때 목이 아프다고 호소한다면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마십시오. 성대와 인후 점막은 긴장과 건조, 과사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이 더 불편해지거나 작은 대화 후에도 목의 따가움이 오래간다면 이비인후가 검진이 필요합니다. 남편분들께서는 며칠만 더 지켜보자 대신 진료 예약을 돕고 함께 동행해주세요. 진료실에서 배우자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훨씬 안정됩니다. 다음은 호흡 심장 관련 신호입니다. 아내가 자주 숨이 가쁘다, 평소보다 호흡이 짧아지고 답답하다, 혹은 가슴 통증, 압박감, 어지러움을 반복적으로 호소한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식은땀, 창백함, 극심한 불안이 동반되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친밀한 순간에도 호흡은 안전의 바로미터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즉시 중단 휴식을 택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후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안내해주세요. 세 번째는 부인과적 신호입니다. 비정상적인 질출혈, 주기와 무관한 출혈, 양이 많아지는 출혈, 관계 후 반복되는 출혈이 나타나거나 하복부 골반의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된다면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와 점막 건조로 불평함이 커질 수 있지만 출혈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남편이 차분히 함께 병원에 가자고 말해주는 것이 아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목소리와 호흡의 변성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최근 스트레스, 불안, 수면 문제로 인해 아내가 평소보다 더 자주 긴 한숨을 쉬고 목소리가 자주 잠기며 작은 소리도 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느껴진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센터의 도움을 검토해주세요. 마음이 긴장되면 호흡과 성대가 먼저 굳습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긴장 완화와 호흡 재훈련을 병행하면 몸의 반응과 정서적 안정이 함께 회복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남편분들께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접 진단하려 하기보다는 아내의 변화를 함께 기록하고 곁에서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불편했는지, 어느 순간에 더 심해지는지, 말할 때,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 소리를 낼 때 등 동반 증상,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피로감, 출혈 등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진료 당일에는 함께 병원에 가서 설명을 같이 듣고 필요한 검사를 같이 기다려주세요. 배우자의 존재는 치료의 절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4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2주 이상 계속되는 목의 통증이나 쉰 목소리. 둘째, 숨이 자주 차거나 가슴 통증,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 셋째, 정상적이지 않은 질출혈. 넷째, 하복부나 골반의 통증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반드시 바로 상담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곧 괜찮아지겠지라는 말은 안심이 아니라 지연일 뿐입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와 동행은 아내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줍니다. 진료실 문을 함께 여는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몸에서 나는 소리가 자꾸 신경 쓰여서 괜히 내가 민망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리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의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리듬일 뿐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들리는 아내의 호흡, 힘이 빠지며 흘러나오는 작은 웃음소리, 몸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까지. 그것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내가 얼마나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그 모든 소리가 모여 둘만의 음악이 되고 그 음악을 들을 줄 아는 남편만이 아내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온 한 환자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편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우리 둘만의 리듬이더군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소리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 기울이며 아내의 호흡과 박자를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내와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리는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히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늘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그 목소리를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작은 한숨, 깊은 호흡, 혹은 침묵마저도 상대방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담긴 마음을 알아차리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힘은 화려한 기술이나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경청과 존중이라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소리에 담긴 감정을 들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는 곧 깊은 연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음성, 숨결, 몸의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가 두 사람만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짧게 유익했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이 채널을 믿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과 몸이 함께 평안하시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기쁨과 웃음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